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창원 LG는 올 시즌 들어 공격의 방향성과 완성도가 분명히 달라진 팀이다. 이전 시즌까지만 해도 외곽 의존도가 높고 순간적인 득점 폭발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팀처럼 조직적인 공격 루트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칼 타마요와 아셈 마레이, 이 두 선수의 투맨 게임이다. 타마요는 단순히 스코어러가 아니라 공격의 문을 여는 트리거 역할을 맡고 있다. 탑에서부터 아이솔레이션으로 공간을 넓히며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그 틈을 마레이가 이용해 페인트존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 능력의 결합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세밀하게 짜인 패턴이다. 타마요가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마레이가 림 근처에서 스크린을 형성하며 수비수의 해지 타이밍을 흔들고 수비가 해지로 나오면 곧바로 컷신을 통해 리머택으로 이어진다. 결국 상대 빅맨이 파울을 범하게 되고 LG는 자유투로 득점을 쌓는다. 이 패턴이 경기 내내 반복되며 상대 수비를 소모시키는 구조다. 마레이는 여전히 KBL 최고 수준의 골밑 존재감을 보여준다. 포스트업에서의 피지컬 싸움은 물론 오펜스 리바운드 후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이 탁월하다. 그는 단순히 득점원에 그치지 않고 하이포스트에서 스크린 후 롤인 동작으로 팀 동료들에게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LG가 홈에서 보여주는 초반 전개는 매우 인상적이다. 경기 초반부터 강한 드라이브인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템포를 끊지 않고 연속적인 공격으로 흐름을 잡는다. 이렇게 초반에 주도권을 쥐면 LG는 경기 중반 이후 마레이 중심의 세트 오펜스로 전환하며 리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반면 대구가스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가 불안정하다. 샘 조세프 벨란겔은 빠른 트랜지션으로 팀 공격을 이끌지만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볼 순환이 끊기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는 개인 돌파는 좋지만 패스 선택이 일찍 차단될 때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라거나는 여전히 페인트존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전처럼 리바운드에서 폭발적인 장악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세컨드 찬스 득점을 자주 허용한다. 망콩 마티앙 역시 리바운드 가담은 좋지만 포지션 복귀가 늦어 수비 로테이션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잦다. 특히 팀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수비가 느려 상대가 빠른 페네트레이션을 가져올 때 파울이 쉽게 쌓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누적되면 가스공사는 수비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클러치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한다. 결국 파울 트러블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경기 후반 승부를 어렵게 만든다. 이번 맞대결은 명확하다. 페인트존 장악력과 파울 유도 효율이 핵심이다. 창원 LG는 이미 완성된 투맨 게임을 바탕으로 수비를 흔들며 자유투와 세컨드 찬스로 안정적인 득점 루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구는 외곽 슛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골밑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창원 LG가 주도권을 잡고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타마요의 폭발력, 마레이의 골밑 장악, 그리고 초반 템포 싸움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경기는 LG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시즌에도 사이드 공격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베논과 서재덕, 두 공격수를 축으로 하는 전형적인 파워 오펜스다. 하지만 문제는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이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연결 템포가 무너지고 결국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며 효율이 떨어진다. 서재덕의 스파이크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상대 블로킹 타이밍에 자주 걸리며 득점 성공률이 일정하지 않다. 김정호는 후위 공격에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세터와의 합이 완전히 맞지 않아 템포 손실이 크다. 특히 중앙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세터는 빠른 오픈 공격으로 전환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이미 방향을 잃고 대응하는 장면이 많다. 결국 공격이 예측 가능해지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전력의 템포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블로킹에서도 문제는 있다. 에디의 포지셔닝이 조금만 늦어도 상대의 이동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며 세컨드 볼 커버도 불안정하다. 리시브 불안이 겹칠 경우 세터가 중앙 연결을 포기하고 사이드로 볼을 몰아주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 흐름은 상대에게 읽히기 쉽다. 결국 한국전력은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득점 효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오늘 경기에서도 리시브 유지력과 후위 커버 범위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이다. 반면 우리카드는 완성도가 훨씬 높은 팀이다.
하파엘 아라우조와 알리 하그파라스트, 이 두 공격수의 조합이 리그 상위권 수준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하파엘은 백어택과 오픈 공격 모두에서 높은 타점을 유지하며 경기 초반 흐름을 장악한다. 알리는 스피드와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는 스타일이다. 두 선수의 합은 세터와의 교감 속에서 완성된다. 세터는 이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볼의 속도와 궤적을 맞춰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상현과 한선정의 리시브 라인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터는 여유 있는 볼 배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우리카드는 경기 내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이동 공격, 백어택, 중앙 속공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세트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다. 수비 전환 시에는 블로킹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교체 타이밍에서도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템포의 유연성에서 우리카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초반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중반 이후 리시브 흔들림이 시작되면 주도권은 곧바로 우리카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파엘의 강타, 알리의 빠른 이동 공격, 그리고 이상현의 커버 플레이까지 더해진다면 경기 전체를 우리카드가 안정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특히 세트 후반부의 집중력은 우리카드의 가장 큰 강점이다. 한국전력이 반전을 꾀하려면 초반에 확실히 압박해야 하지만 리시브 불안이 반복된다면 결국 후반에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카드는 템포 유지력,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조직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한다. 이번 경기 역시 우리카드가 흐름을 주도하며 완성도 높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